오늘 코스모 신소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 중에서는 최근에 올라온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경이라는 공시, 여기에서 숫자가 의미하는 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공장 가동률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제조업 투자하면서 공장 가동률만큼 또 실적이 올라가기 전에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기업이 공장이 너무 잘 돌아가서 이 가동률이 100%다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장사 잘 되는구나, 주문 많이 들어와서 제품 생산 열심히 하네, 그러면 앞으로 매출도 늘어나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장 가동률 관련해 가지고 공시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종합해 가지고 사업 보고서 올라오게 되면은 꼭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코스피가 좀 하락해서 출발했는데 회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회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2.57%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있었는데, 특히나 또 현대차 그룹, 제가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하나가 있거든요. 이 현대차 그룹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현대차 그룹과 삼성전자 반도체 수출 호조 상승으로 하루 만에 반등을 성공했다. 그래서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총 1위 기업이죠. 코스닥의 시총 1위 기업인 알테오젠의 실망 매물이 쏟아졌는데, 기술 이전 수수료 로열티가 예상보다 좀 적었다, 이러면서 코스닥에서는 이탈하고 코스피에는 외인기관 자금 들어가고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 가지고 이제 트럼프의 이 그린란드 관련된 발언, 유럽에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또 이슈가 되면서 시장이 올라간 거에 대한 피로감과 그 다음에 떨어지는 부분에 대한 공포감을 많이 느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요 정도로 보고요. 우선은 이 공시 중에서, 근데 이거는 확정치가 아닙니다. 확정치 아닌데 실질적으로 순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인데 영업이익은 계속 플러스로 가고 있어요. 영업이익이라는 게 이 기업이 사업을 하면서 얼마나 이 돈을 시장에 경쟁적으로 벌어들이느냐, 이 부분을 또 내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높은 기업들, 굉장히 또 투자에 있어서 고밸류를 받는 그런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조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특히나 양극재 만드는 기업들 있죠. 실제로 매출 원가 비중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매출 규모로 승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한 22억 7,2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혀서 영업이익은 플러스다, 그리고 좀 호의적인 기사들도 좀 보도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이거 반응 안 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매출이 이 정도 될 거다라는 것을 땡겨와가지고 현재 주가가 지금 미래 매출의 몇 배 정도 되느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매출이 등가가 되면은 그 PER은 당연히 또 낮아지게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만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다른 양극재들 기업과는 다르게 최근 상황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는 데이터들이 포착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확실히 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제가 수출입 통계 데이터 가져와 가지고 양극재 수출 물량과 수출 금액, 이걸 가지고 수출 단가를 제가 계산해 가지고 산출한 겁니다. 그리고 수출 중량도 연초 대비해서 25년 한 해 동안 얼마나 변화해 왔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면은 공시에서 순이익이 이제 직전 사업년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 너무 적어졌다, 이런 공시였거든요. 이게 실적이 직전 연도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졌다라는 공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코스모 신소재는 NCM 2차 전지 양극 활 물질 수주가 감소했다, 이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러면은 양극재 중에서 NCM 양극재가 있고 NCA 양극재가 있죠. NCM 양극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수출 단가가 얼마나 변화해 왔고 수출 중량이 지금 연초 대비해서 25년도 1월 대비해 가지고 얼마나 변화해 왔느냐,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봐야 됩니다. 수출 단가가 높으면 뭐가 좋을까요? 이 판매 가격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단가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수출 단가만 늘어나면 안 돼요. 만약에 수출 단가는 늘어나는데 중량이 줄어들어요? 이거는 또
매출이 증가될 수 없는 그러한 조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 증량 증가율 같은 경우도 25년도 1월 대비해 가지고 8월까지는 늘었어요. 8월. 이게 8월이거든요. 60%까지 늘어났던 거. 이게 왜 그랬었냐면은 작년에 트럼프가 관세 폭탄 때리고 이 미국 해방의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상호관세 매긴다라고 하고, 이게 실질적으로 발효되기 이전에 밀어내기 수출했던 물량이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줄어들기 시작하다가 12월 달에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25년도 한 해 동안 수출 증량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처참했다. 24년보다도 훨씬 적어졌고요. 23년보다도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출 증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는 부분들, 수출 데이터를 통계에 나오는 거를 저희가 좀 잘 관찰을 해야 되고, 단가 변화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수출 단가 같은 경우는 어떨 때 높아질까요? 이게 바로 이 광물 가격 상승하면 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 상승하게 되면은 양극재 가격, 판매 가격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가 상승하는 거죠. P, 프라이스. 그래서 이 P가 상승하는 거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은 리튬 가격이 상승한 걸 바로 반영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여러분들 소식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근 들어서 리튬 가격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리튬 생산하는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또 이를 반영해가지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일도 있었었고, 그런데 이 추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리튬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해서 상승한 리튬 가격을 그대로 양극재 판매 가격에 반영해서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매라는 것은 결국에는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바로 제조해서 짧은 시간 내에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통상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뭐 100원에 물건을 가져와 가지고 원재료를 가져와서 이거를 파는 시점에 이제 보니까 이 100원에 뛰어온 이 원재료 가격이 150원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팔 때 이 100원에 가져왔는데 150원으로 그 가격이 올라갔으니 올라간 가격에 내가 마진 붙여서 파는 겁니다. 그러면은 50원 플러스 가공 마진 붙여가지고 이렇게 팔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일반적인 마진보다 이 50원이란 추가 이익이 생겨버려요. 이게 바로 레깅 효과입니다. 그래서 재고가 많아야 돼요. 재고가 많이 쌓여져 있어야 되겠죠. 100원에 가져와서 내가 물건을 쌓아놓고 있던 게 150원까지 올라가면은 이게 올라간 가격을 반영해가지고 내가 제품을 판매할 수가 있으니, 재고가 많이 쌓여있는 기업일수록 이런 레깅 효과가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가 있죠. 역 레깅 효과라고. 예를 들어서 100원에 가져왔는데 판매했을 때 가격이 이게 50원까지 빠져버린 거예요. 50원까지. 그러면 전 마이너스 50원 손실 봐야 됩니다. 언제나 이익을 보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들 대부분이 다 이 역 레깅 효과,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했었잖아요. 24년도도 그랬고, 이게 상승의 기미가 거의 보이지 않다가 25년도 7월 달쯤 이후부터 올라가기 시작하고 최근 들어서 12월 달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계속 하락하는 추세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계속 손해 보는 구조였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이 부분을 좀 잘한 게 있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재고 많이 안 쌓아놓고 주문 들어오는 대로 만들어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고가 많이 안 쌓여 있을 때, 이런 하락 시기에는 영업이익을 좀 방어할 수 있었는데, 상승하는 시기에는 재고를 많이 안 쌓아놨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레깅 효과를 크게 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코스모 신소재의 어떤 생산을 긴밀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인 거지, 이게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재고를 많이 쌓아놨던 기업들, 그런 양극재 기업들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찾아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공시에 또 나옵니다. 자, 그리고 분기 보고서가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제 11월 14일 날 나온 거, 3분기 보고서까지. 이게 왜 이렇게 시차가 걸리냐면요, 이 보고서 자체, 이게 분기가 끝나면 바로 나오면 좋겠지만은 보고서 작성하고 감사 받고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3월달, 2, 3월달 같은 경우는 상패 시즌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상장사 같은 경우는 이 사업보고서 제출할 때요. 회계법인의 감사 의견을 받아야 돼요. 감사 의견을 받는데 이 회계법인이 이 기업을 감사하고 회계 자료를 받아가지고 봤더니 우리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없어. 우리는 합리적인 기준과 증거를 바탕으로 이 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썼는데 자료도 좀 불충분하고 이 기업이 앞으로 계속 사업을 못할 것 같아. 계속 사업을 이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법인에 대해서 의견을 못 내겠어라고 하면서 의견 거절을 내버립니다. 의견 거절. 이러면 바로 거래 정지예요. 바로 거래 정지입니다. 그래서 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나 이익이 많이 안 좋아서 계속 적자를 보는 기업들 있죠. 그리고 부채 비율 높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2, 3월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조심히 보셔야 돼요. 정말 조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또 드리는 이유가요. 이 사업보고서 제출 같은 경우는 1월부터 12월, 대부분 우리나라 법인은 12월 결산법인입니다. 12월까지 내용을 다 종합을 하죠. 종합을 하고 제출 기한이 90일 이내예요. 90일. 일반적인 분기보고서 같은 경우는 다 45일 이내입니다. 그래서 3분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이제 1월부터 9월까지를 종합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기보고서들 이거는 45일 이내인데 1년을 종합해가지고 내는 거는 90일까지, 그래서 3월 말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근 들어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3분기 보고서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서도 그 이전 분기의 내용과 3분기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냐, 이거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 단편적으로 여기 내용을 딱 보고 이만큼이네 라고 해서 지금 현 시점만 딱 보면은요,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공장 가동률이라는 것을 이렇게 공시 내용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뭐 양극 활물질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제품군들도 있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기능성 필름, 토너, 2차 전지, 양극 활물질, MLCC 관련해 가지고 이제 매출 비중이 좀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평균 가동률 한번 볼게요. 평균 가동률인데 이 숫자에서 3분기부터 좀 달라진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 코스모 신소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해외 거점 확보 때문에 이 공장 증설하는 거, 그리고 설비 투자 늘리는 거, 이와 관련된 전환사채 공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자금 사용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이 연간 100% 돌아가면은 100만 톤을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장을 또 추가 증설한 거예요. 그러면서 200만 톤 규모로 생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100만 톤 규모로 생산을 할 수 있었을 때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던 그런 시점이었고, 여기서 뭐 99% 이렇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100만 톤이 더 늘어나는 이 공장을 지었으면은 그 공장이 바로 돌아갈까요? 아닙니다. 램프업 기간이란 것도 따라오고요. 그 다음에 초기에 수율이나 이런 것들 잡느라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은 가동을 100% 이 새롭게 늘어난 곳에서는 못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동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코스모 신소재가 작년 3분기 보고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변경된 산출식을 적용하겠다. 근데 품목별 전체 캐파가 아닌 당분기에 실제 가동한 생산 라인 평균 캐파를 기준으로 산출 방식을 변경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그 공장의 모든 생산 캐파를 다 반영해가지고 공장 가동률을 책정을 하면 너무 낮아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그 라인만 반영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중에서 가동이 얼만큼 됐다라는 것을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평균 가동률 12.65%, 양극 활물질로 이만큼밖에 안 돌아가는데 이거를
새롭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게 14.54% 정도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가 이 공장에 실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생산 라인에서도 14.54% 정도밖에 아직 안 돌아간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4분기까지 보고 이게 얼마나 변화될 수 있는지 여기에서 매출이 좀 늘어나겠네라고 애널리스트들이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제 사업 보고서 올라오게 되면은 이거 가동률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2차 전지 투자하시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정보 취합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공시 확인하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이외에 전방 산업의 이 어떤 긴밀한 어떤 산업의 변화와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제도 그 다음에 광물 가격 이런 것까지 해서 정말 다 찾아보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 벤자민이 말씀드리는 주요 내용들 바탕으로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저 벤자민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되어서 실제로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실전 업무를 했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요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이제 등록됐던 이력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네프콘과 그 다음에 유튜브 채널에서 구독자분들하고 함께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라고 벤자민의 공식 포착을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러면은 제가 공지사항 올려놨어요. 저 벤자민이 운영하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요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한 산업, 기업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투자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내 돈을 태울 수 없는 종목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고요. 탄탄한 펀더멘탈과 시장 주도력을 갖춘 제가 직접 투자할 확신이 드는 종목만 엄선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구독을 하시면은요. 우선은 첫 번째 금일의 포커스와 오늘의 시장 어땠나요?로 시장의 맥락을 짚어드려요. 그리고 벤자민 데일리를 통해서 제가 직접 매수 의견 드린 종목들이 있습니다. 투자 중인 종목을 매도 의견을 드리기 전까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투자 액션에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명확한 근거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기록을 통해 투명하게 증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접하시는 투자 정보 채널이나 이런 곳에서 수익 얼마 났다 그리고 이만큼 벌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이 공지사항에 이 종목들 있죠. 이 종목들이 실제로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그리고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제가 25년도 9월부터 운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 이전에는 텔레그램 멤버십 채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수 의견 나가고 매도 의견까지 나간 종목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그러면 HVM 최근 들어서 굉장히 주가 상승 엄청났던 기업인데요. 제가 이거를 작년 7월 4일날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67,100원의 매도 의견을 드렸고 이보다 더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저는 이 이상 가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정확하게 매도 의견을 드렸고요.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벤자민의 공식 포착 오늘의 투자 액션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모든 기록은 다 남아있고요. 실제로 있는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HVM 매도 의견 드립니다. 오늘 종가 기준 67,100원. 최근 강한 상승으로 기술력으로 볼 때 과도한 상승 국면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현재 투자 경고 종목이기도 하다. 그리고 공부 많이 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부를 계속 해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입장을 하시고 HVM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요, 제가 팔로우업 해왔던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12월 3일에는 이 주담하고 통화한 내용들도 공유를 드렸거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무엇을 기다리는지, 그리고 왜 계속 이 종목을 보유해 왔었는지, 그리고 신규로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도 계속 말씀을 드려왔었죠. 11월 14일입니다.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를 쓰는 이유 중 하나도 모든 기록들이 투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우선 최초 시작은 현금 아니면 채권 ETF로 30% 배분하고 금 ETF 이때까지도 계속 보유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 ETF는 어떤 종목을 가져가야 되는지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HVM 이거 담으시라고 말씀을 또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 원칙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계속 매수해 나가는 종목들 신규 구독자분들 생기면은 제가 어떤 종목부터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다 투명하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신규 매수 의견에 대한 유망 종목을 하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2차 전지 투자하시면서 이제 로봇에 언제 이 양극재 들어가나, 그리고 로봇 시장 어느 정도나 될까, 그러면은 만약에 현대차의 이 아틀라스 어떤 회사의 양극재를 갖다 쓸 것이냐, 이런 거 지금 시장에서 관심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다 분산해서 한 곳에 올인해서 쓰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을 좀 다변화시키는 거 현대차 원래 그래 왔었고요. 이거는 생산 능력에 따라서, 그리고 안정적인 공급과 단가, 성능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텐데 여기에서 빠지지 않는 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전기차 EV 배터리의 핵심 안전 요소인 열관리 소재, 이거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의 제품을 독점 공급하며 성장 중이다. 그리고 로봇에 들어가는 전기차보다 더 가혹한 환경이나 특수 구조를 가진 배터리팩에 적합한 고성능 방막형 방열 소재를 개발하고 있다. 이걸 말씀드렸던 이유가 로봇에 들어가는 소재 중에서 이 기업 아니면 안 되고 이 기업만이 납품할 수 있는 거, 그 회사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공간 제약이 극심한 휴머노이드 로봇 설계의 특징과 일치하기 때문에 이 기업이 만드는 방열 및 방염, 이 소재, 이거 무조건 들어간다. 이건 선택이 아니다. 필수다. 그리고 로봇은 인간의 외형을 유지해야 하므로 배터리 팩의 크기가 매우 작고 밀집되어 있다. 고출력을 낼 때 발생하는 열을 효율적으로 밖으로 빼내지 못하면 시스템 오류나 화재로 이어지며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열폭주 차단 시간 증가도 기술력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기업은요, 최근 스페이스X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매우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우주 발사체라는 극한 환경을 기술력으로 인정받는다면 데이터 센터하고 ESS 같은 고신뢰성 인프라 시장, 이거 진입도 시간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25년도 11월 21일이었죠. 코스모신 소재도 이제 전환사채 발행했었잖아요. 이 기업도 1회차 전환사채 발행했습니다. 이 기업이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최고가가 3만 원이 넘어가던 기업인데 지금 7,000원대 가격입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억 규모 무이자 전환사채 발행을 했는데 운영자금 목적으로 이자율 0%, 리픽싱도 없습니다. 주당 5,500원 단가에 IBK하고 메자닌 투자 전문 기업들, 특히나 여기에 포함된 회사가요, 에코프로에 이제 예전에 이 교환사채 투자하고 전환사채 투자했던 메자닌 전문 운용사가 하나 있어요. 타임폴리오 자산운용이라고. 여기도 이번에 또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뿐만 아니라 로봇, ESS, 우주항공 분야까지 기술력과 생산 능력 향상으로 성장 가능한 기업이다.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다. 그래서 제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 팔로우업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재무제표 분석하고 대표이사와 임원진 이력 같은 경우도 제가 다 확인을 했고요. 과거 공시를 다 분석을 하고 경쟁업체까지 분석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관련해 가지고는 길게 보고 가야 된다. 큰 수익을 위해서. 제가 HVM 처음에 매수 의견 드렸을 때도 이 7월 4일날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제가 말씀드리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한 30% 넘게 상승을 했는데 그때도 계속 추가 매수 하면서 비중 늘리라고 말씀드리고 실질적으로 12월 이후부터 1월까지 해서 이 굉장히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재료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종목은 2차 전지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좀 놓치지 않고 가져가는, 꼭 담아야 되는, 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 작아요. 1,500억 원 수준입니다. 그리고 기관 자금 수급도 거의 없어요. 초기에 한방 매수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종목 잘 타이밍을 맞춰서 모아가시면은요, 앞으로 제2의 HVM, 그리고 이 독점적 공급이라는 거, 이 장점을 고스란히 주가에 또 담아가서
실적이 반영되기 이전에 벌써 기대감으로 막 쭉쭉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께서 제 채널 구독을 하시면은요, 매수 의견 드릴 때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입장하는 방법 관련해 가지고는 영상 설명란과 그 다음에 고정 댓글에 써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제 업무폰이 있습니다. 010-8197-2042번으로 문자 주시면 저 벤자민이 직접 안내해드리고요. 네이버 톡톡 써주셔도 돼요. 벤자민에게 문의하기에서 네이버 톡톡, 엠페이 쓰시는 분들이나 네이버 플랫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